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2020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첫 시간입니다. 얼굴 잘 보이죠? 네, 얼굴 잘 보이죠? 네, 칠판도 잘 보이고요. 오케이. 항상 푸기평 수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원체 학생들이 이 과목을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 저도 많은 과목을 하지만 이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드니까 배우는 사람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푸기평 수업은 쉽게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대충 하고 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팀배우 과제하고 이러면 좀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이 정말 이 수업에서 하는 것에 한 5분의 1도 못 건져갑니다. 예, 건져갈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원래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분량도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분량은 많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힘들다, 어렵다, 분량이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돌려서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자. 뭐 꼭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 과목 어떤 한 단원이나 뭐 역사 과목 한 단원, 뭐 조선시대 초기 배우는 거랑 수학 미적분 배우는 거랑 같아요? 훨씬 수학 미적분 배우는 게 좀 어려워요. 비교해봐도, 단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뭐 조선시대 초기에 뭐 위화도 해군 이런 거 다 알잖아, 어느 정도. 그런 내용 배우는 거랑 처음 배우는 미적분 배우는 거랑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 죄송합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 내지는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 입장에서도 이번 학기 푸기평에서 하는 많은 내용들은 어쩌면 처음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과목을 쉽게 가르친다, 쉽게 배운다 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서 이 푸기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선택 과목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건 필수 과목이 반드시 돼야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 커리큘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실습 가서 가장 많이 써야 될 과목은 푸기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인행사, 개론, 우리가 필수 과목 중에 뭐 정책 등등등 이 모든 영역의 것을 거의 안 씁니다. 실습 가서 쓴다고 생각 안 써요, 잘. 근데 실습 가서 거의 100% 다 쓰는 과목이 딱 한 개 있는데 이게 푸기평이에요. 맞지? 맞지. 지금 옆에 찍고 있는 친구도 실습을 다녀왔는데 무조건 실습 가서 100% 다 쓰는 과목은 이 푸기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이 과목이 가장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기평을 안 듣고도 실습을 갈 수 있다는 뜻인데 푸기평 안 듣고 실습 가면 여러분 이제 막 난리 납니다. 뭐 진짜 거의 진짜 실습 기간에서 바보 취급당해요. 막 이렇게 약간 좀 뻥 쪄요, 사람이. 그러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푸기평을 듣지 않으면 실습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실습을 보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대하는 것이 왜 꼭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 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리는 저기 뭐 다른 대구에 있는 모 국립대라든지 딴 학교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팀별 과제하는데 왜 우리는 혼자 다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묻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왜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제가 그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고, 원래 어려운 과목이고, 어렵다는 게 이 과목 자체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다 어려워요. 이 과목 이렇게 하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한 두세 번만 해보면 안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푸개평은 정말 실습 가서 100% 다 씁니다. 그냥 그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실습을 나가셔야 돼요. 요 두 가지 내용을 때문에 제가 과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오늘 OT 시간이니까 푸개평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이제 보면 개론에서부터 시작할까?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거시 있고 이렇게 미시 있었어요, 그죠? 사회복지 거시 영역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책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법 이런 거 있을 거고, 미시 영역에 보면 선생님하고 하는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 뭐 노인, 뭐 이런 영역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매조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뭐 중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 중시에 있는 학문들이 사회복지 행정 있고, 또 뭐 여러분 들었던 조사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실험 계열들, 우리 과에는 대학원에 있고, 대학원에 있지만 여러분 학부에는 없는 거, 그런 거, 실험 설계 같은 거,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푸개평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선생님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아니면 그 조사, 그 개론에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사회복지 이 행정이 원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도 다시 사회복지 행정만 갖고 있으면 거시랑 미시로 나뉩니다. 원래 사회복지 행정을 이야기를 하자면 거시랑 미시로 나눠요. 사회복지 행정의 거시는 다시 또 법, 뭐 조직, 뭐 재원, 뭐 이런 거 나누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미시 영역이 사실은 푸개평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래 푸개평 과목이 없었어요. 원래 사회복지 행정 안에 푸개평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분리했죠.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이 원래 한 과목인데 분리한 것처럼 행정하고 푸개평이 원래는 한 과목이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행정의 미시 측면을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좀 쉬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 푸개평의 어떤 발생의 이유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이 거신을 빼고 미시 영역, 이 푸개평을 했는데, 이 푸개평이야. 자, 이 이름을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속으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발, 평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푸개평 과목에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따로 있어요. 평가를 주로 하는 과목이 어디다? 조사론, 그리고 실험 설계, 이런 과목에서 주로 평가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주로 개발 영역만 공부를 합니다. 개발은 다른 이름으로 기획, 다른 이름으로 계획, 뭐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 과목에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럼 선생님 왜 그러면 여기 평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나요? 우리 사실 평가 안 배우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 뭐 여러분 질문 안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게 대면했었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나 돈이 많았으면 이 전자칠판을 사고 싶어요. 버튼 뚝 누르면 쭉 되는 거 이런 거.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사는데.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기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받을게요. 지금은 안 돼요.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저한테 전자칠판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툭 쳐서 이제 개발 기획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기획이라는 것,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기획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획이 뭔지는 잘 몰라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기획이라는 이름에 비슷하거나 같은 유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뭐 이런 것들 이름 들어봤죠? 공모전, 제안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기획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기획팀, 전략기획팀 이런 거 들어봤잖아. 다 그쪽 관련된 모든 영역, 기획, 공모, 제안 뭐 들은 이 모든 영역은 그 내용 핵심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기계가 컴퓨터가 절대 못하는 영역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4차 산업 시대 이후에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들 보이시죠? 직업의 소멸. 이거 관련돼서는 제 유튜브에서 세미나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십시오. 4차 산업 시대에 사라지는 직업군의 대부분의 것들은 관리 영역입니다. 관리 영역은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기계가 대체 못하는 영역이 기획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리를 한다는 건 뭔가를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부산역까지 간다. 나를 부산역까지 데리고 가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 부산역까지 어떻게 갈게? 내가 버스로 데려다 줄게. 내가 택시로 데려다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관리의 영역입니다. 이 관리의 영역이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고요. 근데 질문의 영역은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기계는 질문하지 않아요. 기계가 인간처럼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잘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는 걸 잘 못해요. 질문하는 걸 못해요. 두 번째 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지금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 아프리카의 에스코니아라는 나라의 수도는 어딜까? 3초 줄게. 에스코니아라는 나라의 수도 1, 2, 3 다 알아? 모르죠? 대부분 몰라. 그래서 다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 물었으면 답 어디? 그럼 대부분 저 몰라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참고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없어요. 방금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되게 묻게 돼. 보통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를 바로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기계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계는 내가 못하는 걸 찾을 때까지 한참 걸려요.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컴퓨터에 물었다면 컴퓨터는 먼저 자기 하드웨어부터 체크해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한번 검색을 했을 거예요. 검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고 나서 모른다고 대답했죠. 여러분들은 1초만 대답하죠.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질문하는 거. 두 번째,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 I don't know. 이게 기계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것과 질문한다는 것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 철학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지금 대답하지 않을게요. 이게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질문하는 것과 모른다고 대답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네.
왜 이런가 싶으면 쌤 페이퍼 중에 하나가 온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시기 하나 페이퍼 있어요. 거기서 넌 언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넌 언넌. 그거 읽어보면 왜 질문과 넌 언넌이 같은 건지 대충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획하는 영역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동시에 지금 말했죠, 질문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안서 쓰고 기획서 쓰고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줄 알아요. 대답하는 건 줄 알아요. 뭔가 관리하는 건 줄 안다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관리하고 이런 건 대부분 어디냐면 행정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영역이에요. 어디냐? 법의 영역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 행정 영역이 이렇게 대답하는, 앤서하는 영역이고, 질문하는 영역, 나 모른다라고 말하는 영역이 뭐다? 기획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이 많거나 저 잘 모르는데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가지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내가 모른다는 걸 잘 말하지 않아요. 1초 만에 나 저 몰라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극렬히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를 못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기획과 개발과 공모와 제안, 기획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못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를 해본 적이 없기에 얘를 당연히 못해요. 내가 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과목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질문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할게요.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와서 왜 그러면 우리 평가 안 배우는데 제목을 왜 여기 평가가 들어갔냐? 이 기획을 쓸 때 평가를 고려하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하는 방법론은 조사론이라든지 실험 설계에서 배워요. 평가는 방법은. 그러나 기획서 안에서 평가를 대비하는 개념, 아이디어, 평가를 대비하는 자료 구축 같은 것은 기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즉, 기획 단계에서 평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 평가에 임했을 때 기획서가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기획하는 사람은 뭔가 내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대답을 한단 말이야. 이 대답하는 사람이 이 기획서한테 묻는 것들을 얘가 여기 준비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 A, B, C를 준비해. 근데 이 기획서를, 이 제안서를 보는 사람은 1, 2, 3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안서 안에 A, B, C 플러스 1, 2, 3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지 이게 100점짜리가 돼요. A, B, C만 있으면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이 수업이 이름이 정해졌고, 이 프로포절 안에 A, B, C 뿐만 아니라 1, 2, 3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1, 2, 3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경영학이나 일정 영역에서 프로포절에는 이 1, 2, 3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에서는 A, B, C와 1, 2, 3이 다 들어가는데 경영학이나 일부 영역에서는 1, 2, 3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경영학 기획서에서는 경영학 프로그램 평가 프로포절에서는 A, B, C만 들어가고 왜 사회복지는 A, B, C뿐만 아니라 1, 2, 3이 다 들어갈까요? 나 7, 8주 동안 생각해봐. 이야. 자, 생각했어? 생각했어. 자, 물건 하나. 자, 제가 마시는 음료수. 이거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기획서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뭐 색깔은 뭐, 디자인은 뭐, 여기 지금 사과는 이렇게 반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획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
자, 경영학과 사회복지를 구분해줄게. 경영학과 사회복지. 경영학에서는 A라는 기획서에 통해서 A-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 A-라는 물건이 좋은지, 그러니까 A라는 기획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팔리면 끝이에요. 시장에서 잘 팔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금방 옵니다. 아주 빨리 와요. 내놓고 팔리면 장땡, 안 팔리면 망함. 그러니까 이 A나 A-가 기획서 A나 아니면 물건 만든 A-가 좋다 안 좋다가 그냥 시장에서 돈으로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팔리면 좋은 거예요. 잘 팔리면 좋은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좋다 나쁘다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는 자 기획자가 있고 이 기획한 것을 B라고 할게요. 이 B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지? 클라이언트예요. 그죠?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돈을 내요 안 내요? 돈을 안 냅니다. 돈을 안 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내주죠? 정부가 내죠. 주로 정부. 뭐 냈겠지만 정부가 이 사람 대신에 돈을 내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3자 지불체계라고 부릅니다. 3자 지불체계라고. 즉 사회복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B는 클라이언트가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독과점이니까. 이거 말고는 지을 게 없어. 지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그냥 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퀄리티를 누가 검증하냐? 정부가 검증하기 때문에, 혹은 정부 말고 다른 제3자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3자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양은 어느 정도, 빈도는 어느 정도, 질은 어느 정도, 대상은 누구, 목적은 뭐, 이러한 외부 기준이 존재해요. 외부 기준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아니기 때문에 얘의 기준이 존재하고, 이 기준이 여기에 이렇게 B한테, 제안서 B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B, 여기는 A, B, C만 담겨져 있는데, A, B, C뿐만 아니라 이 외부 기준인 1, 2, 3을 모두 포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이게 평가거든. 이 평가 기준을 달성을 해야지 얘한테 드디어 돈을 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프로그램 개발 영역은 다른 영역도 하지만 평가 영역은 경영학에서는 안 씁니다.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필요해? 시장이 잘 팔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그런 거 하죠. 그거 손익평가. 비용 대비 손익평가를 해요. 우리가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더 벌었냐, 얼마를 더 벌 수 있냐, 이런 걸 하지. 대신 사회복지는 또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익 비용 평가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뭘 하긴 하지만 그게 프로그램 프로포절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대신에 평가 기준 체계가 있고, 평가 기준 체계에 얼마나 이 프로포절이 부합하느냐가, 얼마나 핏하냐, 적합하냐가, 그래서 이 과목의 제목이 다시 뭐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예요. 여러분 실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 체계가 들어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 방법은 조사론, 실험 설계 같은 과목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한테 쌤 왜 우리는 평가인데 평가 안 배워라고 묻지 마. 안 배우니까. 거의 안 배워요. 왜냐면 야 조사론 과목 들어고 왔지. 그치? 그리고 대학원에서 실험 설계 따로 공부를 하잖아. 2과목이나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다고. 이거 한 학기에 다 할 수가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랄랄라.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과목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길죠? 이름 설명한 한 20분 걸렸네. 이름 설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들여봤고요. 조금 이제 본론 조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자, 질문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획은
질문하는 거다. 프로그램 기획은 질문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질문할까? 동시에 왜 여러분은 질문하지 못할까라는 것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 아니야, 정정할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야. 왜 질문할까? 왜 질문할까요, 사람은? 왜 인간은 질문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가장 많은 질문하는 애가 누구 있지? 아이예요. 아이만큼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질문하죠? 여러분 조카나 혹시 좀 우리 학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뭐 아들, 딸이 있는 친구들 아이를 보신 적 있어요? 아이가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죠? 눈에 본 건 다 질문해요. 삼촌, 저거 뭐야? 삼촌, 저거 왜 저래? 다 질문합니다. 보는 족족 질문합니다. 관찰을 통해 질문해요. 그리고 오늘 관찰하지 않아도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삼촌, 내가 생각해봤는데, 삼촌,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삼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사고합니다. 크게 뭐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인간은 질문을 하는 시점을 보면 관찰을 하거나 사고를 통해서 질문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안한데 니들이 질문이 없다면 너희는 관찰도 하지 않고 사고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You know? You know what I'm saying? 너희는 사고도 안 하고 지금 관찰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왜 인간이 관찰하고 사고하느냐?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관찰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예민하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화론 쪽 이야기해볼까?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지 않으면 자칫하면 죽어요. 진화론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내 구조가. 즉 여러분들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예민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둔감이 돼 있어요. 둔하다고. 그 현상을 어떻게 본다? 띄엄띄엄하게 봐요. 세상을 굉장히 띄엄띄엄 엉성하게 본다고요. 왜? 이렇게 1, 3, 5, 7, 9로 보더라도 2, 4, 6, 8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 현상을 볼 때. 다 아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알아. 근데 그 정도만 대충 뭔지 알아. 대충 본다고. 여러분 세상을 대충 보고 있어요. 대충 보는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대충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둔감함에서 예민함으로 넘어올까? 여러분 예민하다는 말을 너무 나쁘게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예민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막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민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한국말에는 이렇게 이 예민한 명확하게 매칭되는 단어가 잘 없는데 영어로는 cl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clever. C-L-E-V-E-R. clever. 구글에 clever person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clever person 딱 쳐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했던 한 명의 인간이 딱 나올 겁니다. 거기 나와야 한 명.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숙제 clever person 쳐봐. 영어로 clever person을 치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와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온다고. 자, 우리의 예민성을 우리는 어떻게 확보를 할까? 다시 이렇게 와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하면 관찰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사고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관찰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관찰의 이면은 뭐다?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경험.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봐야 돼요. 나태주의 유명한 시가 있죠. 들꽃이라는 시.
현상과 사람과 정책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고민하고 지켜봐야지 비로소 내가 관심이 생겨요. 관심 다음에 관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오래 보지 않고 나서 거기에서 관심이 생긴다. 거의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오래 봐야 돼요. 오랫동안 그 정보를 찾고 확인하고 내가 예전에 알던 정보랑 비교하는 그 오랫동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의 노력. 여기만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 진짜 뭐 여학생들도 봐. 내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 혹은 남학생들도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 내가 그 드라마 1편 보고 막 관심이 생기는 아니지. 16부작이면 한 8부작, 9부작까지 가야지 막 관심이 생기잖아. 뭐 축구도 야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축구 본다고 해서 막 관심이 생겨? 그 리그, 그 팀, 그 선수를 오래 봐야지 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대비 오랫동안 돼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사고. 그래, 관찰 안 한다, 진짜. 그럼 사고는? 도대체 이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사고하는 거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관역이 있어. 관역에서 어떤 핵심을 찌르는 사고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화살이 되든 총이 되든 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를 맞추려면? 여러분 중에 뭐 원샷 원킬 있어요? 여러분 천재 있냐고? 여러분 천재가 아니야. 나도 천재가 아니고. 내가 원샷 원킬 이렇게 쏠 수가 없지. 그러면 한 발로 여기 맞출래? 10발로 맞출래? 100발로 맞출래? 당연히 100발로 갖고 맞추고 싶죠, 여러분도. 이 100발이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책이에요. 책이라고. 한 권 책 보고 핵심을 찌를래요? 10권 책 보고 핵심을 찌를래요? 100권 책 보고 핵심을 찌를래요? 당연히 100권 책 보고 핵심을 찌르셔야 돼요. 이게 사고예요. 이게 사고라고. 즉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고를 하려면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관찰이 되든 사고되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 노력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이런 말 하겠지. 노력이라고 쌤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떠드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얘가 안 생기는 이유는 얘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생기는 거예요. 못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찾고 보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 수많은 노력 안에서 관심이 생기고 관찰이 되고 퀘스천이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나 이거 우리 이거 왜 안 해? 라는 관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겨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관련된 책을 수권, 수십 권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사고들을 비교 정립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 왜 이런 사고 체계안에서 현상은 다를까? 왜 이 현상은 이 사고랑 너무 다를까라는 사고 안에서의 질문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으면 사고 안에서 질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뭘 봤어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질문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질문한다는 거는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와 내가 보고 있는 현상 간의 괴리예요. 내가 있는 아이디어와 현상이 똑같아. 그럼 질문할 필요 없죠. 잘 되네. 갑자기 이제 가는데 버스가 지나가. 잘 가네? 근데 갑자기 버스가 내가 알고 있는 노선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 저 뭐야? 왜 저래 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1분 뒤에 지하철 온다고 했어요. 1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지하철 안 와. 지하철 왜 안 오지? 툭 나옵니다. 혼자서. 현상과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사이의 거리라고. 그러면 여기를 초점을 두든 여기를 초점을 두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많이 알든 뭐 여기를 알든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와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내공이 떨어지거나 이 두 개 거의 붙어있어. 아는 것도 거의 없고 현상도 거의 몰라.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많고 현상도 굉장히 많다면 이 사이의 거리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나와요. 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현상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둘 다 이상한 건가? 아니면 둘 사이에 뭐 상호작용이 있나?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겠죠.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기획이에요. 기획이라고. 잡스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스마트폰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 스마트폰에 나왔던 모든 기술은 이미 다 존재했었어요. 다 있었다고. 생각했지. 이거 다 있는데 왜 이거 하나로 못 합칠까? 왜 컨버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질문 던졌겠지.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따로 써야 돼? 이거 합치면 안 돼?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게 아이폰입니다. 그게 스마트폰이었다. 그가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는 이걸 하나로 안 써? 왜 우리 따로 써야지? 인터넷 따로, 폰 따로, mp3 따로, 카메라 따로. 왜 우리 다 따로 써야 되냐고. 그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였다? 아이폰 3였겠죠. 그쵸? 마치 처음 나온 게 아이폰 3인가 그렇지? 나 잘 몰라. 난 아이폰 안 쓴 사람이니까. 어쨌든 뭐 그거였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내 기억이 2007년인가?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다. 뭐 대충 기억이 내려보면. 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프로그램 개발, 기획의 질문은 뭐다? 여러분들이 현상과 아이디어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드러내는 것이 질문이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 something new 아이디어입니다. 즉 아이디어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질문이라고. 아이폰 나오기 전에 잡스한테 누가 잡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 이거 다 붙인 거 혹시 알아? 사람들 말하면 그랬겠죠. 난 몰라. 그럼 해보자 라고 했겠죠. 그러니 기계가 할 수 없는 궁극의 영역이 기획입니다. 기계는 이거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획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조직에서, 사람들한테서 계속 고용이 돼요. 끊임없이 고용될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곧 잘려나갈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대답하는 사람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1000명 있는 걸 기계가 1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 책이나 삼성 이런 데서 순천 고추장 회사 같은 데서 고용 얼마씩 하는지 한번 봐요. 고용 거의 안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디 회사가 큰 대기업에 오면 엄청난 고용효과 일어나는 거 미안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고용 안 돼요. 이제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대답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문하는 사람만 고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유튜버 다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설가, 드라마 작가 다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때? 당연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학자도 질문하는 인간이에요. 이거 하면 어때? 이거 알아?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질문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이 수업은 답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실까? 여러분의 질문은 도대체 뭘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쯤 하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얼추 끝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수업 자체 내용은 한 6강에서 7강 정도는 제가 영상으로 찍고 그걸 LMS에 올릴 거고 나머지 6, 7강 정도는 여러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립드 러닝이 지금 이게 플립드 러닝인가? 그쵸? 플립드 러닝이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주로 올려드리는 것들은 선수강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질문들은 주로 줌이나 대면 강의를 한다면 대면 강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목은 진도로 뭘 나가고 뭘 많이 배우는 것보다 내 질문을 어떻게 정교하게 아이디어로 전환시키냐가 훨씬 중요해요. 사실 이 수업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OT 이걸 보고 정말 궁금하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오픈톡을 만들겠죠. 제가 오픈톡에 하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안녕.